더상승 문법 독해편 유닛 7 어법 파트에 있는 짧은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은요, 당연히 해석,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서술형,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유형 순서로 정리를 할 거고요. 쉬운 파트일수록 내용 집중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제가 정리한 모든 어법이나 어휘 혹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하나하나 좀 빠짐없이 혹여나 여기 강의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담당 선생님이든 아니면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걸로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적인 우선 공부이기 때문에 내용에 먼저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서술형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 바로 들어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특정한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자는 데에 있어가지고 더 선호하는, 즉 더 선호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뭐 엎드려 자던가 아니면 그냥 올바르게 누워 자던가 아니면 옆으로 돌아 누워 자던가 여러 자세들이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것은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중 일부는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 엎드린 자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자세 중 하나는 엎드린 자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부터 그러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전문가, 즉 잠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뭐에 대해서냐면 실제 이러한 자세가 좋은지 아닌지에 관하여 disagree, 동의하지 않다, 혹은 여기서는 논의하다, 의견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자세라고 해버리면 말 그대로 엎드린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엎드린 자세가 좋은지 아닌지에 관하여 되게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몇몇의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홍보할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코골이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그것을 홍보한다는 거야. 즉 엎드린 자세를 하게 되면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해롭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라고 해버리면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코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코골이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롭기 때문에 동의한다, 이렇게 자는 것에 있어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동의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것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척추의 그런 위치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록 이런 코골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되게 홍보를 하지만서도 대다수들은 더 해롭다, 코골이가 더 해롭다. 근데 여기에서 문맥상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여기서 학생들이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엎드려 자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즉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코골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해버리면 코골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근데 맥락상,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맥락상 코골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자세라고 하는 게 더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 자세죠. 그러니까 분명히 쉬운 방법인데 코골이를 줄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해롭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엎드려 자는 해로운 부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코골이가 아니라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러한 대부분의 그 부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척추의 위치를 바꾼다. 즉 우리 코골이가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겠죠. 엎드려 자는 게 척추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 즉 코골이를 줄인다라는 좋은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그 얼도와 주절의 색깔은 반대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러면 다루고 있는 소재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전부 다 자세인 거예요. 자세. 이 자세, 즉 위에서 얘기하는 이 자세, 엎드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얘네들이 지칭하고 있는 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로 가보자면 이것은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하게보다는 고통스러운 목에 있는 문제를 이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또한 자세인 거죠. 어떤 자세냐면 엎드려 하는 자세요.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화살표로 조금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 자세라는 것들이 그것은 바꾼다. 자세를, 척추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것은요 말하자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자세는 다시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체가 이것은 결국 고통스러운 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은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엎드린 자세라기보다는 엎드린 자세가 척추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엎드려 자게 되면 척추의 위치를 바꾸고요. 이게 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용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대명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또한 내용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틀린 부분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제가 어법적인 부분을 찾아볼 텐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치사 뒤에 비어 있었죠. 이러한 자세로 사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모르겠다라면 최소한 적어도 이거를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잠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뭐 여기에서 어법적인 부분은 좀 크게 없어 보이고요. 뭐 따로 있다라면 요 정도로만 예를 들어서 뭐 to reduce snoring 뭐 IND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드리는 거고 있다라면 한 번 더 여기서는 관계사 여기서 위쪽에서는 관계사지만 밑에서는 관계사가 아니라 목적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이라는 게 아니라 목적어로 활용된 명사절 대시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어서도 명사절 대.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학교 선생님 이거 자주 이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동사가 is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effect라고 복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or로 봤었을 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or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법적인 부분 정리하고 어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휘 포인트는 정말 거기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내용 중심으로 외우되 영어는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pref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sagree, 그 다음에 good이라고 하는 부분, reduce도 좋고요. 그 다음에 harmful, 뭐 agree도 괜찮고, 그 다음에 negative나 아니면 lead to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정한 부분은요 정말 어휘 포인트로 나올 만한, 바꿔도 될 만한 동의어나 유의어나 아니면 반의어로 바꿀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최소한 적어도 한글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보고 드는 생각은 이런 대명사 지칭 문제던가 혹은 지시서술이라던가 아니면 어휘적인 부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허나 여기에서는 조금 더 주제까지 혹은 제목까지 정한다라면 엎드려 자는 것의 부정적 효과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한번 짚을 건데요. 서술형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지만 4번 정도. 4번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강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3번부터 내용이 바뀐다기보다는 4번부터 명확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세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먼저 깔아놓고 쉬운 방법이라 홍보하지만 사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자세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주제 문장이기도 하고요. 비교급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좋아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짧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기의 이빨은 자라기 시작한다. 언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랄 수도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기들이 대략 6개월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즉 6개월이 돼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기 이빨은 여기 보시면 뭐 중요한 내용보다도 여기 보시면 아기 이빨은 태어나기 자라기 시작하지만 여기서 그것들은 했을 때 아기가 아니라요.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티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5살에서 6살이 될 때 이러한 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falling out, 빠지기 시작한다. 이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fall out. 왜냐하면 어른 치아가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자리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push them out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있었던 어린 치아가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빠진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얘도 치아라고 하는 거예요. 치아. 위에서도 치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치아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자면 결국 아이들이 12살부터 13살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 할 거냐면 잃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그 치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자라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완벽하게 어른 치아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 아이들의 이빨, 즉 치아가 바뀌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바로 주제나 제목을 정리하자면 아이들이 치아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어렸을 때 다들 치아를 뽑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들을 그냥 몸소 익혔었던 거지. 이렇게 글로 봤었을 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어른 치아가 자라나기 때문에 빠지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바로 어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는 크게 정말 다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있다라면요, 요거 하나 정도 push them out 이라고 해가지고 이어 동사 사이에 우리 대명사를 써줘야 되고 대명사는 뒤쪽에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칙, 즉
them을 뒤쪽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push out them 이라고 적어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자면 여기 하나 will have PP 구문이라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은 없기 때문에 어휘 포인트만 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appear 이라고 하는 부분도 좋고요. 그다음 tons, falling out, 그 다음에 뭐 grow도 괜찮고 reaches도 괜찮고 grow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저는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뭐 제목이 오히려 되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설마 뭐 연결사 정도로 문제가 나오려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when이라던가 because 아니면 when, although라고 하는 연결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접속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결사 접속사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예외로 두고 서술형이라 제가 적더라도 그냥 한번 확인차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서술형을 잡고요. 딱 한 가지 이어동사 때문에 했다라는 점까지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6번인데요.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면 어디냐면 시끄러운 상황에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면 사용해라. 너 오른쪽 귀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뇌 반구는요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신체의 반대쪽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뇌가 호두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왼쪽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좌반구가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요, 우반구가 몸의 왼쪽을 담당하는 거죠. 이걸 뇌라고 치고 사람의 몸이라고 쳤을 때, 이런 몸을 쳤을 때 뭐 신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 좌반구가 우쪽으로, 우반구가 좌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the left hemisphere 이렇게 했을 때 좌반구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신 좀 불가하다. 이것은 말하는 다루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말해지는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즉 구어라고 하는 건요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을 다루는 좌반구는요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귀랑. 그러니까 왼쪽 좌반구는 즉 오른쪽에 있는 신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왜 오른쪽 귀를 사용하라 라고 하냐면 오른쪽 신체는 왼쪽이 담당하는 거고 왼쪽 담당은 구어, 말의 능력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해하는 건데요, 오른쪽 귀를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요 더 쉽다. 어떤 것보다냐면 왼쪽 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너가 들을 수 없었을 그 다음에 없을 때 여기 보시면 put your right ear forward,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귀를 앞으로 내밀라고 하는 거야. 오른쪽 귀를 이렇게 좀 숙여서 오른쪽 귀로 들어라.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Close your right ear is to speaker 이라고 했을 때 좀 중요한 문장이겠네요. 자, 오른쪽 귀가 스피커, 즉 화자,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울수록 너는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내용 먼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는 좌우로 좌반구 그리고 우반구, 즉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뇌는 좌측과 우측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좌반구는 어떤 능력과 관련돼 있냐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반구가 뭐 하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좌반구는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를 사용해라. 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냐면 잘 들리지 않을 때. 오른쪽 귀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 내용을 익히게 되었을 때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목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목은 오른쪽 귀를 사용하는 이유, 시끄러운 환경에서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른쪽 귀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신체를 담당하는 것은 왼쪽 좌반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좌반구는 언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런 글과 관련된 게 아니라 말하는 언어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내용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빨간 펜으로 한번 어법을 정리해 볼 텐데요. 어법상 중요한 게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use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명령문이기 때문에 ing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꼭 학생들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s라고 하는 부분은 병렬 구조상 늘상 수일치 개념들을 되게 중요시해야 되고, 병렬 구조는 전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is로 사용하는 거는 앞에 있는 each라고 보이지만 각각이라고 했을 때 좌반구 우반구에서 복수라고 생각될지라도 단수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구나 를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서 connected, PP 형태, 우리 수동태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진행했던 거는 which, 계속적 용법을 한번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여기에 s가 들어가는 거는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당연히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혹여라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에서 is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사실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비교급이라는 거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ut your right ear forwards, 이 또한 아까 전과는 좀 다르게 put forwards your right ear, 이렇게 써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자라면,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 친다라면요, 학생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1번입니다. 굳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했다가 선생님 아니라 그러면 정말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맞다라 그러더라도 선생님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니까 가장 1순위는 지문에 있는 그대로를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마지막 문장은요, 서술형 문장이니까 꼭 필히 이 문장만큼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Your right ear is 다음에 close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이로 원래 들어가는 거지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교급으로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더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법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단어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고, 실력 좋다라고 믿지 말고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빈칸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가 정리하자면 이 지문은 어법이나 혹은 서술형 혹은 빈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챕터 7 유닛 7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있는 짧은 지문들을 정리했고요. 이어서 수능 유형 기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